이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맥주병 작업을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작업을 한 이후에 한 번도 파일을 세이브를 하진 않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작업 중간중간 파일을 꼭 세이브를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컨트롤 S 세이브, 그래서 비어버툴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두죠. 일단은 이제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UV 작업을 하기 전에 오브젝트의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좀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복사되어 있던 이제 오브젝트는 그냥 다 선택해서 삭제를 해버리고, 바로 최초 만들었던 바로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형태적인 수정을 좀 바꿔놓죠. 일단 이제 이 캡 부분 있죠. 캡 오브젝트를 선택해 놓고 키보드 상에서 컨트롤 1번 키를 눌러주게 되면 컨트롤 1, 그럼 바로 해당 오브젝트만 디스플레이를 시키고 나머지 오브젝트들은 자동적으로 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바로 이 모델 뷰 상이 보이는 쇼 쪽에 있는 Isolate View Selected 기능을 사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컨트롤 1번으로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죠. 다시 컨트롤 1번을 누르게 되면 원상태 뷰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부분적으로 체크를 하거나 모델링을 작업을 할 때 바로 이 컨트롤 1번 단축키를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컨트롤 1번. 지금 이 캡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바로 FK 두께가 없는 상태죠. 두께를 넣기 전에 사이드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모델링 상태에 대해서 약간 좀 수정을 가해주겠습니다. 바로 멀티컷 기능을 통해서 컨트롤 바로 중간 부분에 포인트 엣지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추가된 이제 엣지에 대해서 바로 다시 엣지 Q키 더블 클릭, 그리고 지금 추가된 엣지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떤 기울기가 수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에디트 엣지 플로우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Adjust 엣지 플로그에 따라서 곡률의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죠. 이렇게 맞춰보죠. 다시 3번 키. 그래서 약간 좀 이 부분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비슷하게 이제 이쪽 라인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엣지를 바로 멀티컷 컨트롤 클릭, 역시 엣지에 대해서 에디트 엣지 플로우 적당히 엣지 플로우를 1 정도로 넣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면수를 약간 좀 늘려서,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면수를 좀 줄여서 만들 필요도 있긴 하겠지만은, 저는 그냥 일단은 면수를 늘려서 형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위쪽 부분 있죠. 이 위쪽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 페이스 부분을 탭 키를 눌러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다 위쪽 면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커넥트 툴을 사용해서 지금 이제 커넥트 슬라이드가 바로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제 클릭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나눠지는 이제 개수를 한 이 정도로 잡아줍니다. 세그먼트 개수가 지금 3개로 잡혀 있죠. 엔터. 그럼 이제 방향으로 엣지가 추가되겠죠. 3번 키.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저는 디테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현재 모델링 수정 작업에 의해서 계속 히스토리가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바로 익스트루드 기능을 통해서 두께감을 0.015 살짝 넣어주죠. 그 다음에 디비전은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엣지 모드 상태에서 지금 추가됐던 바로 이 엣지어를 더블 클릭, 그럼 이제 연속된 그 엣지 부분으로 추가되겠죠. 위치를 일단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그 스케일을 살짝 늘려서 바깥쪽으로 아주 살짝 튀어나오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께감이 추가가 됐습니다. 뭐 카메라가 많이 이제 확대가 되는, 클로즈업이 되는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더 많은 면수가 사실 필요하긴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작업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히스토리를 제거해 주죠. 델리트 바이 탑 히스토리. 네. 델리트 바이 탑 히스토리를 하더라도 이 오브젝트에 그 커넥트 되어 있는, 연결이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레이어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네. 다시 컨트롤 1번. 역시 이제 이 병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엣지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페이스를 이제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안쪽과 바깥쪽 면이 동시에 다 선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네. 역시 똑같이 커넥트 툴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역시 세그먼트로 3 정도 지정해서 엔터 추가를 해 놓죠. 네. 네. 뭐 역시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을 좀 나눠주죠. 이 페이스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커넥트 툴을 실행을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세그먼트 개수가 조정함에 따라서 지금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Q키를 눌러서 빠져나오고 언두를 해서 다시 확인을 좀 해보면 지금 이 오브젝트가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봤을 때 안쪽 면이 가지고 있는 엣지가 나눠져 있는 개수하고 바깥쪽 면에 나눠져 있는 개수가 지금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커넥트 툴이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제가 바깥쪽에서 나눠놨던 바로 이 엣지열 있죠? 이 엣지열을 일단 선택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델리트 엣지. 그러면 이제 바로 안쪽과 바깥쪽 면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형태가 지금 같은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단일면 상태로 해서. 그래서 다시 이 페이스에 대해서 선택을 해놓고 와이프레임 상태에서 봤을 때 안쪽과 바깥쪽이 이제 동시에 같은 형태로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네, 지금 보면 안쪽이 길이가 약간 좀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제가 보기에는 굳이 길이를 맞춰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상태에서 똑같이 커넥트 툴을 사용해서 한 3 정도 또는 4 정도 엔터. 그러면은 문제없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당히 면수를 다시 늘려서 잡은 다음에 잡은 상태를 가지고서 UV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죠. 네,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의 바디 모양을 UV 텍스처 상태의 바디 모양을 보게 되면 아마도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안쪽 면과 바깥쪽 면에 어떤 구분도 없고 또 특정한 방향성에 대한 인식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서 만들어졌던 바로 사이드면 쪽에 있는 어떤 라벨 같은 것들이 디자인이 돼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결과적으로 지금 형태가 이제 슬렌더 형태에 가까우니까 그런 형태로 펼쳐줄 필요가 있겠죠. 일단 이제 뭐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은 바로 뭐 여러분들도 익히 알듯이 바로 크레이트 쪽에 있는 슬렌더 컬러를 사용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고 해서 형태를 잡을 수 있겠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에 따라서 형태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테스트 패턴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제가 보게 되면 이제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지금 잡혀 있는데 일단은 프로젝트 센터 값이 현재 지금 애매하게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를 뭐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형태를 잡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이 유리병이 안쪽 바깥쪽 두께를 갖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안쪽과 바깥쪽 면을 분리를 시켜서 펼쳐줄 필요가 있겠고, 또한 이 병이 가지고 있는 그 아래쪽 부분이 지금 보면 이렇게 서클 형태를 갖고 있죠.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되겠고, 또 이 주둥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의 형태도 역시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특정 부분을 이렇게 커트를 시켜서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커트가 되어 있는 그 UV 엣지의 바운더리 보드를 보게 되면 지금 흰색으로 보이고 있는 이 라인이 보이죠. 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커트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 형태가 이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다시 언두, 일단 병을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바로 이 주둥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선택을 해서 이 엣지를 중심으로 해서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컷을 시킵니다. 컷.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페이스를 이제 선택을 해보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UV 쉐어를 선택해서 이동을 해봅니다. 그럼 바로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주둥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따로 떼어놓고, 자 나머지 부분이 바로 여기란 얘기죠. 역시 이번에는 엣지 바로 이 부분 있죠. 더블 클릭 해서 똑같이 컷. 그래서 해당 부분에 이제 그 페이스를 이제 선택을 해보면 이 부분이 되겠죠. UV Share 선택.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바닥 부분입니다. 네, 역시 따로 떼어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이 부분이 결국 여기가 되는 거죠. 현재는 보게 되면 이제 안쪽과 바깥쪽 면이 따로 이제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로 해서 만들어져 있죠. 일단 이 상태를 바로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중앙 엣지열이 지금 세로축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컷을 하겠습니다. 정면보다도 이제 그 뒤쪽 면을 기준으로 해서 컷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탑에서 봤을 때 바로 이 뒤쪽 열에 해당되는 이 라인이 되겠죠. 이 엣지 열 더블 클릭 바로 이 엣지 열이 있습니다. 역시 그 엣지 열을 기준으로 컷. 그 다음에 이제 뭐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안쪽 부분 있죠. 지금 보면 안쪽 부분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같은 배열 상태로 지금 컷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엣지로 이제 선택해서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했을 때 바깥쪽 부분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결국 안쪽 열도 같이 선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동시에 컷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이 오브젝트는 이제 두께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텍스처 작업을 위해서 좀 더 어떤 편의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안쪽과 바깥쪽 면을 좀 분리를 시켜서 펼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렇게 지금 선택이 안 돼 있는데, 일단은 바로 페이스 모드 상태에서 안쪽에 바로 안쪽 방향에서 카메라를 좀 더 근접을 시켜서 안쪽 면을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 부분의 면이 하나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셀렉트 그로우 기능을 통해서 바로 Shift 오른쪽 앵글 브라켓을 눌러줄 때마다 선택 영역이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안쪽 해당되는 그 면만 이렇게 선택이 되도록 해줍니다. 네. 안쪽 면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 지금 보게 되면 해당 면이 바로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Create UV Shell 기능을 통해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겠죠. 네, 역시 그리고 역시 안쪽에 있는 바로 이 바닥 부분에 해당되는 면 부분이 있죠. 네, 역시 안쪽 부분 있죠. 이 안쪽 부분에 이 면에 해당되는 이 방향 쪽에 있는 그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확인을 해보면 바로 이쪽 열에 해당되겠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했을 때 또 나머지 부분 선택을 하니까 대략 이 위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그 다음 열이 여기죠. 따라서 선택을 했을 때 이만큼, 또 이만큼 부분을 선택했을 때 어느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당한 범위 선택을 해서 컷을 시킵니다. Create UV Shell 분리가 되어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두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UV 작업을 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최대한 2차원적인 형태로 펼쳐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안쪽과 바깥쪽 면에 대해서 별도로 면을 컷을 시켜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작업을 먼저 진행해주는 것이 그 다음 작업을 할 때 좀 더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역시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바깥쪽에 있는 면 있죠? 이 바닥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이제 바로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주둥아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안쪽과 바깥쪽 면을 따로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해주는 게 좋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사이드 쪽에는 이제 컷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를 베이스로 해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해당 UV 쉘을 선택해서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이제 우리가 배운 옵티마이저라든가 언폴더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펼쳐 놓을 수 있겠죠. 일단 옵티마이저를 사용해보죠. 옵티마이저 옵션으로 들어가서 디폴트 세팅 상태에서 Apply 그러면은 펼쳐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언두를 해서 이번에는 옵티마이즈가 아닌 반대편에 있는 언폴드 기능을 사용해서 적용을 해보죠. 역시 Reset, Apply 언폴드를 사용하니까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모양으로 펼쳐진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언두 이터레이션이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적용을 해서 좀 더 이제 최적화된 형태로 펼쳐지도록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이 구조상 봤을 때는 뭐 어차피 이 부분이 뭐 어떤 이미 어떤 텍스처 패턴 질감이 입혀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는 뭐 굳이 디테일하게 펼쳐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지정을 해서 apply,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뭐 위치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 페이스 모드 상태에서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결국 지금 이 UV 쉘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로테이트 쉘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줍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바로 아래쪽 면을 펼쳐보죠. 아래쪽 부분 면 선택, 바로 언폴드 이렇게 펼쳐지게 되겠죠.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접합이 안 돼 있고, 아까 제가 이제 컷을 했던 그 영향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엣지열 있죠. 뭐 이런 엣지열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한 번에 Move and Show 기능을 통해서 접합을 해주고, 다시 이 UV 쉘에 대해서 두 번째 언폴드를 진행해주게 되면 이렇게 최적화된 형태로 펼쳐 놓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안쪽에 있는 바로 이 동그란 형태에 대해서도 언폴드 역시 엣지, Move and Show. 뭐 지금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니까 뭐 비교적 대칭적인 구조를 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언폴드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위치만 대략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바깥쪽 면이 있죠. 바깥쪽 몸통 면이 지금 바로 이 부분인데,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폴드 기능을 사용해서 이터레이션을 일단 1 상태로 해서 적용하게 되면 바로 이 같은 형태로 펼쳐주는 걸 알 수 있죠. 이터레이션을 많이 줘서 적용했을 때 뭐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만들어지는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1 정도로 해서 적용해주고, 역시 이 부분의 면에 대해서도 똑같이 언폴드를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펼쳐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UV 쉘 조각을 다 선택을 해서 바로 노멀라이즈 기능을 통해서 한 곳으로 집합을 시켜주죠. 지금 보면 이렇게 뭐 위치가 여기 와 있는데 이동을 시켜서 이쯤으로 가서 실제 좌표 위치인 0부터 1 사이 위치로 다시 조정을 해 놓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냥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지금 상태를 보면 그냥 형태만 대충 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이제 각각의 UV 조각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체크 패턴이 가지고 있는 이 밀도가 다르죠. 바디 부분의 밀도, 주덩어리 부분, 또 바닥 부분, 밀도가 다릅니다. 뭐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조정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그런 느낌으로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먼저 펼쳐놨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다시 컨트롤 1번 바로 이제 이 뚜껑 부분 있죠. 이 뚜껑 부분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컨트롤 1번 F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보면 뭐 역시 이제 제가 아까 살짝 두께를 줘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지금 그대로 반영이 돼서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작업을 좀 더 편의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 파트를 이제 위쪽과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먼저 적용을 해주죠. 페이스 단위로 해서 이만큼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일단 테스트 패턴을 꺼놓고 지금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Create UV Shell 기능을 사용해서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아래쪽 부분이 되겠죠. 지금 이 아래쪽 부분을 보게 되면 그 UV 조각이 전부 파편화돼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의 페이스에 대해서 이만큼 바로 아래쪽 부분이 되겠죠. 이만큼을 선택을 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바로 Create 바로 플래너 방법을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Shift 클릭 바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즉 위에서 아래로 바라본 방향대로 플래너를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 그 선택한 페이스에 대해서만 이런 식으로 형태가 펼쳐져 있겠죠. 네. 지금 펼쳐져 있는 모양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면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 이제 나머지 면에 대해서 바로 이 UV 조각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바로 언폴드 옵션에서 그냥 이터레이션은 1로 둔 상태에서 apply 그럼 이런 식으로 바로 펼쳐준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안쪽 면이 되겠죠. 똑같이 언폴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깥쪽 안쪽 면은 이렇게 배치를 해주죠. 역시 이제 그 두 개를 선택해서 그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적당히 스케일을 좀 줄여서 배치를 일단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 부분 있죠? 이 아래쪽 부분이 지금 면이 지금 보면 오버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엣지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2차원적으로 펼쳐서 페인팅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이라고 그러면은 역시 언폴드를 사용해서 펼쳐주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안쪽 면이 되겠죠. 안쪽 면 부분을 대략 배치를 해서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스케일을 작게 그냥 배치를 해놓고 이 부분은 이렇게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역시 Normalize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테스트 패턴을 확인해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한 그 체크무늬 면적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일부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일단 무시하고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펼쳐 놓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 제대로 펼쳐 놓으려고 그러면은 몇 번의 그 수정 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뭐 하지만 저는 복잡하게 진행하지 않고 속도 위주로 재빨리 작업을 그냥 진행을 한 겁니다. 다시 컨트롤 1번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오게 되겠죠. 물론 이제 그 손을 봐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긴 하는데 제 기본적인 관점에서 재빨리 UV를 펼쳐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진행해 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계속 이어서 나머지 작업을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